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임피던스 정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피던스 정압 첫 번째 시간으로 집중정수 소자, 흔히 말하는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정압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정압이라 하면 부하와 목표로 하는 전송선로 또는 입력 임피던스에 맞도록 회로를 구성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임피던스 정압 회로 또는 임피던스 매칭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4분의 1 람다 전송선로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인덕터와 캐패시터인 집중정수 소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스터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마이크로파 공학 교재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4분의 1 람다 전송선로를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전송선로 부분에서 잠깐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임피던스 정압 회로 파트에서는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이용한 집중정수 소자 방법과 스터브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이용한 집중정수 소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정수 소자를 이제 회로에 달게 되면 이제 직렬 회로나 이제 병렬로 달게 될 텐데, 직렬로 달 경우 인덕터를 직렬로 달게 되면 여기 허수 리액턴스 값을 계산하면 플러스 오메가 L이라고 해서 리액턴스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게 되면 스미스 차트 중에 임피던스 차트를 쓰게 되는데요. 직렬 연결이니까 임피던스 차트죠. 임피던스 값에서 리액턴스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저항원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저항원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은 저항 값은 변하지 않고 리액턴스 값만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렬로 인덕터를 달면 저항원을 따라서 리액턴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반대로 캐패시터를 직렬로 달게 되면 계산값이 리액턴스가 음수가 되죠. 마이너스 값이니까 캐패시터를 직렬로 달면 임피던스 차트에서 저항원을 따라서 리액턴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병렬로 소자를 달게 되면 병렬 소자이기 때문에 어드민턴스 차트를 이용하게 되고요. 병렬로 캐패시터를 달게 되면 서셉턴스 값은 플러스가 됩니다. 양의 서셉턴스 값을 갖기 때문에 캐패시턴스를 달게 되면 서셉턴스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병렬로 인덕터를 달게 되면 인덕터에 대한 서셉턴스 값은 음수, 마이너스 값을 갖기 때문에 어드민턴스 차트에서 컨덕턴스 원을 따라서 서셉턴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방향에 따른 서셉턴스 값 또는 앞에서는 인덕턴스의 리액턴스 값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스미스 차트 영상에 살펴보시면 이 각각 차트에서 리액턴스 값, 서셉턴스 값들이 적혀 있어요. 그 차트를 살펴보고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면 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덕터를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병렬로 연결했을 때 각각 리액턴스와 서셉턴스 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에 따른 이동 방향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임피던스 방법은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직렬 병렬 또는 병렬 직렬로 두 개 연결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두 경우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원 RL과 입력 어드민턴스의 컨덕턴스원 G인의 교차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부하 임피던스가 있고요. 입력 임피던스가 있는데 입력 어드민턴스를 확인해야 되니까 입력 임피던스를 어드민턴스로 변환을 해서
부하 임피던스와 입력 어드미턴스를 살펴보는데요. 그때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원 빨간색과 입력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원을 살펴보고요. 그 둘의 교차점이 있는지, 그래서 교차점이 있으면 임피던스 매칭이 가능하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건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살펴보는 겁니다. 부하 어드미턴스와 입력 임피던스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부하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원과 입력 임피던스의 저항원을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면 교차점이 있죠. 조건 두 개를 살펴보는데 조건 하나당 교차점의 개수만큼 매칭 정합 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 1에서 정합 회로 하나, 정합 회로 둘, 조건 2에서 정합 회로 하나, 정합 회로 둘, 이 두 가지씩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조건 1과 2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임피던스 정합 회로를 총 4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건 1만 만족하고 조건 2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조건 2만 만족하고 조건 1을 만족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 1, 앞서 잠깐 설명드렸죠.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원과 입력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원의 교차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임피던스 차트에 제일 처음에 부하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를 체크를 해보고요. 확인을 하고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원과 빨간색, 입력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원이 교차하는가 봤더니 교차점이 존재하죠. 반대로 조건 2에 대한 거는 부하 임피던스가 아니라 부하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원과 점선, 입력 임피던스의 저항원 빨간색 점선은 교차하지 않죠.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것 중에 조건 1은 만족을 하는데 조건 2는 만족하지 않는 상황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조건 1에 대한 교차점만 존재합니다. 네, 그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조건 1을 만족하는 경우는 부하에서 이제 입력 임피던스까지 이동하는 건데 이렇게 저항원을 따라갔다가 컨덕턴스 원을 따라서 이동하거나 다른 교차점은 저항원을 따라갔다가 컨덕턴스 원을 따라갑니다. 저항원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직렬 소자를 달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컨덕턴스 원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병렬 소자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 1을 만족하는 경우는 부하로부터 직렬 소자가 추가되고 그 다음 병렬 소자가 추가돼서 입력 어드미턴스에 정합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스미스 차트 사용에서는 부하에서 임피던스 저항원, 컨덕턴스 원을 통해서 입력 어드미턴스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조건 2만 만족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조건 2는 부하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원, 입력 임피던스의 저항원의 교차점을 확인하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 스미스 차트에서 입력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를 확인해 보고요. 조건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2를 여기서는 먼저 살펴보면 입력 임피던스의 저항원과 부하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원이 교차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조건 1인 경우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원 빨간색 점선과 입력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원 파란색 점선은 교차하지 않죠. 즉 이 경우가 되면 임피던스 정합 조건이 조건 1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고요. 조건 2를 이용해서만 임피던스 정합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교차점 2개 있는 거고요. 그에 대한 설명 읽어보시고 이 경우는 부하에서부터
컨덕턴스 원을 따라 이동을 하고 병렬 소자죠. 그 다음에 저항원을 가기 때문에 직렬입니다. 즉 부하에서부터 컨덕턴스 원을 따라가니까 병렬 소자를 먼저 달고요. 그 다음에 저항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직렬 소자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 1과 조건 2가 회로 구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특히 실무보다는 요 경우 조건 1, 2는 마이크로파 공학 교재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 개의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이용하여 또는 직렬, 병렬 순차적으로 구성되는 두 개를 이용한 임피던스 정합 회로에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이 조건 1, 2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임피던스 정합 매칭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경우는 임의의 임피던스 Z0에서 차트 있는 임의의 임피던스 ZL에서 차트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안테나, 필터 등 수동 소자 임피던스 정합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계측 장비가 50ohm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50ohm이 보통 임피던스 차트의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임피던스 값을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추가해서 센터로 옮기는 과정이 가장 많은 방법을 쓰는 거고요. 특히 설계할 때는 안테나나 필터 등 수동 소자 임피던스 정합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부하 임피던스가 50ohm, 즉 센터입니다. 스미스 차트 센터이고요. 이 중심점에서 임의의 임피던스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론적으로 설계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증폭기, 주파수 혼합기 등 능동 소자 임피던스 정합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계측기 장비를 가지고 측정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려운데요. 시뮬레이션 하는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는 이와 같은 방식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경우는 임의의 임피던스에서 임의의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임피던스 정합이라는 것 자체가 임피던스의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임피던스 매칭 정합하는 과정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부품을 설계할 때는 거의 사용되진 않습니다. 일부 사용되긴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케이스 1, 수동 소자 부분, 케이스 2, 능동 소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케이스 3을 하게 되면 1, 2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세 경우 수를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세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앞서 살펴봤던 조건 1에 해당하느냐, 조건 2에 해당하느냐, 또는 조건 1과 조건 2를 둘 다 만족하느냐를 살펴보고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케이스 1, 2, 3에 대해서 실제 매칭하는 과정을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칭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출발점 부하 임피던스에서 도착점 입력 임피던스까지 한붓 그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붓 그리기인데 그 한붓 그리기의 규칙 중에 하나는 저항원 또는 컨덕턴스 원을 따라 이동한다 입니다. 저항원 컨덕턴스 원을 따라 이동한다는 얘기는 리액턴스 또는 서셉턴스 값만 변화되는 거고요. 인덕터와 캐패시터에 의해서 값이 변하는 겁니다. 저항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인덕터와 캐패시터 값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고,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직렬과 병렬
교차로 배치돼서 실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항원, 컨덕턴스원, 컨덕턴스원, 저항원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회로 배치는 병렬소자, 직렬소자 또는 직렬소자, 병렬소자로 구성이 됩니다. 예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스 1, 주파수가 2.4GHz일 때 부하 임피던스가 25 플러스 J55입니다. 집중 정수 소자,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50Ω의 임피던스 정합시켜라 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임피던스를 정규화시키는 것입니다. 부하 임피던스가 25 플러스 J55이고 임피던스 정합시켜야 될 목표 값이 50Ω이니까 50Ω로 정규화를 시키면 부하 임피던스는 0.5 플러스 J1이 되고요. 입력 임피던스는 1이 됩니다. 즉 스미스 차트상의 중심점이 되는 것이죠. 임피던스 정규화된 값을 스미스 차트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부하 임피던스는 저항이 0.5고 플러스니까 위쪽이죠. 플러스 1의 교차점에 찍고 입력 임피던스는 1 플러스 J0이기 때문에 중심점을 찍습니다. 다음은 조건을 확인해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원과 입력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원이 교차점을 확인합니다. 살펴보면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원 빨간색 실선과 입력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원 파란색 실선이 교차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교차점 Z1과 Z2가 존재한다. 즉 조건 1을 통해서 임피던스 정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조건 2를 살펴보면 부하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원과 입력 임피던스의 저항원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부하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원 파란색 점선과 입력 임피던스의 저항원 빨간색 점선도 교차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조건 1의 교차점 2개 Z1, Z2에 의한 정합회로가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조건 2에 대해서도 교차점 Y1, Y2가 생성되기 때문에 각각 정합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은 이 문제는 정합회로를 총 4가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조건 1에 대한 문제풀이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2에 대한 문제풀이는 과정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스미스 차트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하 임피던스, 그 다음에 교차점, 입력 어드미턴스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임피던스 ZL과 가까운 첫 번째 교차점 ZL로 가는 건데요. 교차점은 값을 읽어보면 임피던스는 0.5에 0.5 플러스 J 0.5인 점입니다. 저항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직렬 소자를 추가한 건데요. 그럼 어떠한 직렬 소자가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리액턴스 변화니까. 그러면 도착점인 Z1에서 출발점인 ZL까지 빼면 마이너스 J0.5가 됩니다. 즉 음의 리액턴스, 마이너스 리액턴스 값을 갖기 때문에 직렬로 커패시터가 먼저 추가된 거죠. 그럼 커패시터 값을 대한 계산, 2.4GHz에 대한 캐패시터 값을 계산하는데 정규화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지금 계산 마이너스 J 0.5는 정규화되어 있는 값이니까 이 부분을 원래 값으로 실제 값으로 환원시켜 줍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때 리액턴스 값은 이와 같이. 그래서 캐패시터는 2.4GHz에 대해서 2.65 피코페럿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 수식은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항원을 따라와서 다음 컨덕턴스 원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교차점의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값을 임피던스 차트에 읽었던 값을 어드미턴스 차트 값으로 읽으면 0.5 플러스 J 0.5는 1 마이너스 J1이라는 어드미턴스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종착점인 입력 어드미턴스 값으로 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병렬형 서셉턴스 값이 변하죠. 그럼 어떤 값이 추가되었나 살펴보면 도착 지점인 입력 어드미턴스 빼기 출발점인 교차점 어드미턴스를 하면 플러스 J1이라는 서셉턴스 변화가 나옵니다. 서셉턴스가 양수이기 때문에 병렬로 카패시터가 추가된 경우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2.4GHz에서의 병렬 캐패시터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값도 정규화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실제 값으로 환원시켜 줘야 되죠. 캐패시터를 계산을 하면 1.33 피코페럿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고 회로를 구성을 해보면 부하 임피던스에 직렬로 캐패시터 2.65 피코페럿이 추가되고 그 다음 병렬로 1.33 피코페럿이 추가가 되면 이 입력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50옴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교차점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부하 임피던스에서 먼 교차점 Z축을 살펴보는 겁니다. 값은 0.5 마이너스 J 0.5고요. 임피던스 저항원을 따랐기 때문에 직렬 소자가 추가가 된 거고요. 리액턴스 값이 변화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J 1.5만큼의 리액턴스 값이 변화가 있습니다. 리액턴스가 음수이기 때문에 직렬 커패시터가 추가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2.4GHz에서의 마이너스 J 1.5에 대한 캐패시터 값을 계산을 해보면 0.88 피코페럿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컨덕턴스 1을 따라 이동할 거기 때문에 교차점 Z2를 어드미턴스 Y2로 변환해주면 1 플러스 J1이라는 어드미턴스 값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입력 어드미턴스 Y인으로 갈 때는 서셉턴스가 변하게 되는데 변화되는 서셉턴스 값이 마이너스 1, 즉 음의 서셉턴스 값이 추가가 됩니다. 음의 서셉턴스 값은 병렬 인덕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2.4GHz에서의 병렬 인덕터 값을 계산을 해보면 3.3 나노헬리가 나오게 됩니다. 회로를 구성을 해보면 부하 임피던스에서 직렬로 0.88 피코페럿을 추가를 하면 Z2까지 이동하게 되고요. 이때 3.3 나노헬리를 추가하면 50옴에 대해 임피던스 정합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는 문제가 주파수가 2.4GHz일 때 부하 임피던스가 ZL은 50옴, 즉 스미스 차트의 중심이죠. 입력 임피던스가 25 플러스 J 55입니다. 즉 임의의 임피던스로 임피던스 정합시키는 겁니다. 임피던스 정교화를 제일 먼저 해보면 부하 임피던스가 1, 입력 임피던스가 0.5 플러스 J1
되는 조건이고요. 정규화된 임피던스를 스미스 차트에 표현해보면 부하 임피던스가 스미스 차트의 중심에 해당되고요. 도착점이 입력 임피던스는 임의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앞서와 마찬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원과 입력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원, 교차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면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원은 빨간색 실선이고요. 입력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원은 파란색 실선입니다. 교차점 Z1과 Z2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조건 1을 이용해서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건 2를 한번 살펴보면 조건 2는 부하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원 파란색 점선과 입력 임피던스의 저항원 빨간색 점선을 살펴보는데 두 개의 교차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 경우도 조건 1에 해당하는 교차점 2개, 조건 2에 해당하는 교차점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4개의 정합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앞서서는 조건 1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건 2 방식을 이용해서 정합회로를 구성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 임피던스에 가까운 교차점 Y1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부하 어드미턴스에서 병렬 소자를 추가해서 교차점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서셉턴스가 변하게 되는데 서셉턴스가 얼마만큼 변화되느냐 살펴보면 y1-yL을 하면 마이너스 j1이 나옵니다. 즉 음의 서셉턴스 값이기 때문에 병렬로 인덕터가 추가되었다는 의미이고요. 2.4GHz에서 추가된 병렬 인덕터 값을 계산을 해보면 정규화된 값을 실제 값으로 환원시켜주는 방식이고요. 수식을 계산하면 인덕터는 3.3 나노헬리가 나옵니다. 즉 부하 다음에 병렬로 3.3 나노헬리 인덕터가 추가된다. 그 다음 단계는 교차점에서 다시 저항원을 따라서 입력 임피던스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어드미턴스 값을 임피던스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러면 1-j1 어드미턴스 값은 0.5 플러스 j0.5라는 임피던스 값으로 변환이 되고요. 저항원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변하는 거고 변화된 리액턴스 값을 살펴보면 플러스 j0.5 즉 양의 리액턴스 값이 추가됩니다. 양의 리액턴스 값이기 때문에 직렬 인덕터가 추가되는 경우이고요. 2.4GHz에서의 직렬 인덕터 값을 계산을 해보면 1.66 나노헬리가 나옵니다. 회로를 구성을 해보면 부하 임피던스에 병렬로 인덕터 3.3 나노헬리를 추가하고 다음에 직렬로 1.66 나노헬리를 추가하면 입력 임피던스는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변환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다른 교차점 Y2를 이용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입력 임피던스보다 멀리 있는 두 번째 Y2 교차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부하 어드미턴스에서 교차점 Y2까지 컨덕턴스1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서셉턴스가 변합니다. 병렬 소자 추가하여 서셉턴스가 변화하는 거고요. 서셉턴스 변화값은 플러스 1, 즉 양의 서셉턴스 값이 추가되기 때문에 병렬로 캐패시터가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되는 캐패시터 값은 2.4GHz에서 계산을 해보면
캐패시터는 1.33 피코페럿 값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단계는 교차점에서 다음은 이제 저항원을 따라 이동할 거기 때문에 어드미턴스 Y2를 임피던스 Z2로 변환시켜주고 Z2는 0.5-J0.5입니다. 저항원을 따라서 입력 임피던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변화되는 거죠. 그럼 리액턴스 변화할 때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J 1.5가 나옵니다. 즉 양의 리액턴스 값이기 때문에 직렬 인덕터가 추가된다는 의미이고요. 2.4GHz에서 추가되는 직렬 인덕터 값을 계산을 해보면 1.66 나노헬리가 나옵니다. 회로를 구성해 보면 50옴 부하 임피던스에 병렬로 1.33 피코페럿 캐패시터가 추가되고요. 다음 직렬로 1.66 오타입니다. 1.66 나노헬리가 추가돼서 우리가 원하는 입력 임피던스가 변환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케이스 세 번째인데요. 임의의 임피던스에서 임의의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임피던스를 정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를 50옴으로 정규하면 0.5 플러스 J 0.2 입력 임피던스를 50옴으로 정규하면 이와 같이 나오고요.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면 0.5 플러스 J 0.2가 돼요. 차트에 표현하게 되면 부하 임피던스 위치는 여기가 되고요. 입력 임피던스 위치는 여기가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조건 1과 2를 살펴볼 텐데요. 조건 1을 살펴보면 부하 임피던스의 저항 1과 빨간색 실선과 입력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1, 파란색 실선을 살펴보면 두 개의 교차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2를 살펴보면 부하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 1, 파란색 점선과 입력 임피던스의 저항원, 빨간색 점선을 살펴보면 교차점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조건 2를 이용해서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조건 1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개의 정합회로만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제는 조건 1만 만족하기 때문에 조건 1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하 임피던스에서 가까운 교차점 Z1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교차점 임피던스는 0.5 플러스 J 0.866이고요. 저항원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직렬 소자가 추가되는 거고요. 리액턴스가 변하겠죠. 그래서 변화되는 리액턴스 양을 계산해보면 플러스 0.666 양의 리액턴스 값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직렬 인덕터가 추가되는 것이고요. 추가된 인덕터 값을 2.4GHz 주파수에서 계산을 해보면 인덕터는 2.211 나노헬리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컨덕턴스 1은 따라 이동할 거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 변환을 시키고요. 입력 어드미턴스까지의 컨덕턴스 1으로 서셉턴스가 변화하게 되는데 서셉턴스 변화량을 살펴보면 Yin-Yin1은 플러스 J 1.066이 나옵니다. 서셉턴스가 양수 플러스이기 때문에 병렬 캐패시터가 추가가 된 경우이고요. 2.4GHz에서 추가된 병렬 캐패시터 값을 계산을 해보면 1.41 피코페럿이 됩니다. 회로를 살펴보게 되면 부하 임피던스에 직렬로 인덕터를 추가하고 병렬로 캐패시터를 추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임피던스로 변환이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교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하 임피던스에서 좀 먼 교차점 Z2를 이용할 거고요. Z2는 0.5-J 0.866입니다. 저항원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직렬 소자가 추가되는 거고요. 리액턴스가 변한다는 뜻이고, 변화되는 리액턴스 값을 계산을 해보면 Z2-ZL을 해서 계산하면 -J 1.066이 나옵니다. 즉 음의 리액턴스 값이 추가되고요. 그 뜻은 직렬로 캐패시턴스가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캐패시터가 추가된 캐패시턴스 값은 2.4GHz에서 1.24 피코페럿이 됩니다. 다음에는 컨덕턴스 원을 따라 이동할 거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 변환해주면 Y2는 0.5 플러스 J 0.866이 되고요. 컨덕턴스 원을 따라서 이동한 서셉턴스 변화량은 계산해보면 Yin Y2는 J 0.666이 됩니다. 즉 음의 서셉턴스 값이기 때문에 병렬로 인덕터가 추가되었다는 뜻이고요. 2.4GHz에서 계산을 해보면 4.98 나노헬리가 됩니다. 회로를 구성을 하면 부하 임피던스에 직렬 캐패시터 1.24 피코페럿이 추가되고요. 병렬 인덕터 4.98 나노헬리가 추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이용해서 케이스 1, 2, 3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조건 1, 2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케이스 1, 2인 경우는 조건 1, 2를 모두 만족해서 총 4개의 해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2개씩만 살펴봤잖아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정수 소자를 이용한 임피던스 정합 예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터브를 이용한 임피던스 정합회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